데이터 세계에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팔란티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랄까, 강력하면서도 비밀스러운 블랙박스 같은 존재죠. 국방, 금융, 정보기관 가릴 것 없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정작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6가지 핵심 기술의 원리,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팔란티어의 그 강력한 데이터 분석 능력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우리만 모르는 외계 기술이라도 쓰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6가지 핵심 기술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에요. 다만 팔란티어는 이걸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조합하고 최적화하고 또 결정적으로 외부에는 잘 공개하지 않는 감추는 전략을 쓰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기술들이 대체 뭔지, 그리고 왜 개방형 대안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지식의 청사진. 무작정 데이터를 쌓기 전에 이 지식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검증할 것인가, 이 2가지 핵심 기술부터 알아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집을 짓는데 설계도나 건축 법규도 없이 시작할 순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죠. 여기 OWL 2.0과 쉐이클이라는 이름부터 좀 어려운 두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집 짓기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OW는요, 모든 건물에는 지붕이 있어야 한다처럼 세상의 근본적인 개념과 관계를 정의하는 건축 철학 같은 겁니다. 반면에 쉐이클은 이 건물의 층수칸에는 반드시 숫자만 써야 합니다처럼 실제 데이터가 그 규칙을 잘 지켰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축 검사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철학, 다른 하나는 현실 검증. 느낌 오시죠?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둘은 세상을 보는 방식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OWL은 개방세계 가정을 따라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정보가 없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모를 뿐이지 나중에 정보가 추가될 수도 있잖아, 이런 거죠. 반면에 SHACL은 폐쇄세계 가정을 따릅니다. 딱 정해진 규칙이 없으면 그냥 틀린 데이터로 간주해버려요. 아주 엄격하죠. 그래서 역할도 나뉩니다. OWL로는 깊이 있는 의미를 정의하고 새로운 사실을 추론하고 SHACL로는 데이터 품질을 칼같이 검증하는 거죠. 이 둘의 조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국방 분야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OWL을 써서 방산혁신 기업은 중소기업의 한 종류다 라고 명확하게 딱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관은 방산혁신 기업이라 부르고 다른 기관은 혁신 중소기업이라 부르는 그런 용어 혼란이 싹 사라집니다. 바로 이게 바벨탑 문제를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SHCACL는 기술 성숙도, TRL 값은 무조건 1에서 9 사이 정수여야 해.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데이터 오류를 원천 차단하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팔란티어는 이 좋은 표준 기술들을 안 씁니다. 대신 자기들이 만든 독자적인 객체 모델을 써요. 왜 그럴까요? 첫째, 운영 안정성 때문입니다. 표준 기술이 워낙 유연하다 보니까 가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솔직히 말해서 벤더 종속이죠. 한번 팔란티어 플랫폼에 발을 들이면 다른 데로 쉽게 옮겨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 두는 겁니다. 반면에 개방형 표준은 어떤 시스템과도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호 운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다음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RDF 트리플 스토어라는 개념인데요.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펀지는 일기 코호트에 속해 있다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3단어짜리 문장으로 다 쪼개서 저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포스트잇 지식관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정보를 작은 포스트잇 한 장에 적어서 그 포스트잇들을 서로 거대한 관계망으로 연결해 놓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RDF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상호 운용성 항목을 한번 보세요. 압도적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관계형 DB나 요즘 유행하는 그래프 DB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 W3C,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는 국제 표준 기구에서 만든 표준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른 기관들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더라도 데이터를 RDF 형식으로만 공유하면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팔란티어는 RDF를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자기들 플랫폼 안에서의 성능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RDF의 그 엄청난 유연함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외부와의 데이터 공유보다는 우리 시스템 안에서의 빠른 반응 속도를 선택한 거죠.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지식의 청사진, 즉 설계도는 다 준비됐어요. 그럼 이제 그 위에서 실제로 정보를 캐내고 심지어 새로운 사실까지 발견해내는 자동화된 정보 엔진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데이터를 진짜 정보로 만드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만나보시죠. 혹시 스파크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RDF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표준 쿼리 언어입니다. SQL이 엑셀표에서 특정 행을 찾아오는 거라면 스파크웰은 뭐랄까 마치 탐정이 수많은 관계자들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면서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단순 검색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를 넘나드는 진짜 수사에 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질문을 단 하나의 쿼리로 던질 수 있게 해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랑 계약했고 기술 성숙도 7 이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이 하필 또 드론 분야인 회사를 싹 다 찾아줘. 와, 만약 이 정보들이 인사 데이터베이스, 계약 데이터베이스, 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다 흩어져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작업이 됐을 겁니다. 근데 스팔케엘로는 이게 한 방에 가능하다는 거죠. 역시나 팔란티어는 스팔크웰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들만의 쿼리 시스템을 만들었죠. 사용자들이 복잡한 코드를 짤 필요 없이 그냥 마우스로 아이콘을 끌어다 놓는 것만으로도 쿼리를 만들 수 있게 해서 진입장벽을 확 낮췄어요. 물론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 편리함은 오직 팔란티어 생태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반면에 스파크웰은 좀 배워야 하지만 일단 배워두면 어떤 시스템에 가서든 데이터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만국 공용어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식 그래프를 살아 숨쉬는 지능 그래프로 만드는 핵심 기술, 바로 OOW 추론입니다. 이건 뭐랄까 데이터계의 셜록 홈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규칙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해서 스스로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표에 나온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분류 추론을 통해서 TRL 9 이상이고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자동으로 수출 유망 기업으로 분류해 라고 규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일일이 태그를 달 필요가 없어져요. 또 속성 추론으로는 A가 B의 하청업체라고? 아, 그럼 B는 A의 발주사겠네? 이런 관계를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LIG Next1과 영문 표기인 LIG Next1이 같은 회사라는 걸 알아채거나 데이터 안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을 찾아내 경고해주기도 합니다. 팔란티어에도 당연히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투명성입니다. 개방형 ORU 추론기는요, 너 왜 이 기업을 수출 유망 기업으로 분류했어? 라고 물어보면 네, 그건 TRL이 9 이상이고 수출 실적이 있다는 1번, 2번 규칙에 근거했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단계별로 전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내부 로직은 블랙박스죠. 국방이나 금융처럼 모든 결정에 대한 근거와 책임 소재가 중요한 분야에서 이 설명 가능성은 그냥 좋은 기능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멋진 기술들을 한 조직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 확장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바로 데이터 동맹을 구축하는 두 가지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더레이션,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도서관 연합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A 기관 도서관, B 기관 도서관이 각자 자기 책, 데이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 통합 검색 포털을 통해서 서로의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억지로 한 군데 다 모으는 거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 없이 논리적으로만 똑똑하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물질하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내 쪽으로 일단 복사해 와서 빠르게 쿼리하는 방식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데이터가 최신이 아닐 수도 있겠죠. 반면에 가상화는 쿼리를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상대방 시스템에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항상 최신 정보지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좀 느릴 수 있겠죠. 속도와 최신성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버넌스입니다. 여러 기관이 함께 쓰는 데이터의 규칙, 즉 온톨로지는 절대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헌법 개정 절차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런 규칙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라고 누군가 제안하고 모든 관련자들이 그걸 검토하고 공식적으로 투표해서 승인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 말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6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 더 좋고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철학 사이의 전략적인 선택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표 하나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팔란티어의 접근 방식은 독점적이고 플랫폼에 종속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사용하기 쉽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개방형 아키텍처는 국제 표준에 기반하고 상호 운용성이 뛰어나며 특정 회사에 종속될 위험이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통제와 효율이냐 아니면 투명성과 자유냐.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팔란티어가 그들만의 블랙박스 안에 감춰놓은 그 모든 기능들을 사실은 국제 표준 기술 위에 개방형 아키텍처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투명성, 상호 운용성, 그리고 특정 벤더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바로 개방형 아키텍처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진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나 금융처럼 정말로 중요한 시스템을 다룰 때 그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기능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요구사항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